무명 강사입니다 지금. 좋아. 보자 보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유기화학은 메가MD 모의고사 출제위원이었죠. 네, 근데 메가MD가 망해서 없어져가지고 왜냐면 그 미트DT라는 시험이 없어져가지고요. 시험 체계가 없어져가지고. 그럼 내가 왜 또 화학 경시대회 1타였다가 왜 지금 이제 무명 강사가 되었느냐? 화학 경시대회가 없어져서 그래. 있긴 있는데 유명무실해져서. 그래서 이제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미트디트도 이제 있다가 없어졌어.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 예. 그래서 내가 하는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무명 강사로 삽니다. 자 보자. 재성군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네. 자 봅시다. 오 예찬 탄화수소의 뜻은? 탄화수소의 뜻은? 그렇지. 바로 온리, 탄소, 수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나연, 탄화수소 영어로? 영어로? 자주 나오는 거라. 탄화수소 영어로. 분명 들어갔을 거예요. 네. 나이 안 돼. 내가 또 저기 지방을 내려가야 돼서 차 안에서 항상 안대를 끼고 자거든요. 그래서 꼭 있어야 돼. 왜 떨어졌지? 자 어쨌건. 자 탄화수소 영어로 보로보로보로바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는 수소를 뜻하는 어근이고요. 카본은 그 탄소를 뜻하는 어근이겠죠. 그럼 여러분 탄화수소라고 하면 화학의 전문 용어 같겠지만 사실 탄화수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쓸까요? 별로 안 쓸까요? 나연아, 우리 일상생활에서 탄화수소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저 탄화수소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저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 것 중 가장 유명한 상품 뭐일까? 상품이라는 얘기는 돈 주고 사서 쓴다는 얘기죠.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상품. 오늘도 수천억 원씩 거래가 될 겁니다. 하루에 전 국민적 규모로 보면 수천억 원씩 거의 이렇게 거래가 될 겁니다. 어마무시한 상품입니다. 이게 없이는 현대산업사 이거 돌아가지도 않아요. 하이드로카본으로 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상품. 바로 석유 이키마스. 석유가 탄화수소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물론 거기에 약간의 이제 질소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되게 소량이고 기본적으로 탄소하고 수소가 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석유입니다. 그거에 무지막지한 혼합물, 그게 석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찬아, 휘발유란 말 들어봤어요? 저기 나연아, 경유란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사실은 석유는 엄청난 혼합물인데 그 혼합물에서 약간씩 분리해서 여기 조금 더 분류를 해놓은 어떤 물질 체계들을 뭐 석유, 뭐 경유네, 휘발유네 이런 식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화합물 그걸 우리가 석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 물질 중에 또 하나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초입니다. 초. 그래서 혹시 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파라핀? 파라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왁스 뭐 이런 말도 들어봤을 텐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탄화수소의 한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분자량 차이에 따라서 그 뭐 예를 들어 석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는 보통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예요? 알고 있는 상태가 보통 흔한 상태가 액체잖아요. 액체. 휘발유 액체잖아요. 근데 양초나 파라핀이나 왁스는 그거 상태가 뭐예요? 고체죠, 고체. 예, 그건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슨 차이냐면 분자량 차이입니다. 이리 갈수록 분자량이 좀 작고요. 요리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죠. 그래서 분자량이 커지면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덕에 상태가 고체가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는 알죠?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탄화수소는 사실은 반응성이 클까요? 반응성이 작을까요? 저 누구냐? 저 예찬? 탄화수소는 반응성이 클까요? 반응성이 작을까요? 탄화수소는 반응성이 클까요? 반응성이 작을까요? 바로 반응성이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그걸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죠? 그걸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 예를 들면 저번 달에 마트에서 사온 양초가 오늘 보니 썩어서 없어졌어요. 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찬 본 적 없죠? 양초 썩은 거 본 적 있어? 양초에 곰팡이 폈어. 막 그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예찬아? 없지? 그 다음 석유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추정하여 언제 만들어진 거야? 바로 2억 년 이상 옛날에 만들어진 거죠. 그 상태로 계속 땅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2억 년 동안 계속 있는 거니까 화학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작으니까 땅속에 계속 있겠지. 뭐만 알겠지? 그리고 퍼 올려서 상품으로 만들어도 휘발유 유통기한 있어 없어요? 휘발유 유통기한 있어. 휘발유 유통기한. 예를 들면 주유소 가는데 오늘 저기 기름이 썩어 가지고요. 그래서 주유가 안 됩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이제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기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지. 반응성이 매우 작다고. 알겠죠? 그러면 왜 작을까요? 왜 이 탄화수소들은 반응성이 작을까요? 버르버르 이겁니다. 탄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탄소, 수소 사이의 결합력이 강해서 그래요.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런 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면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서는 부분 전하 현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누구도 전자가 부족하고 누구도 전자가 충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분자 전체적으로 전자 밀도가 균등해져요. 그럼 분자 전체로 전자 밀도가 균등해지니까 굳이 누구로부터 전자를 받을 일도 없고 누구한테 전자를 줄 일도 없어요.
즉 다른 물질하고 전자적 상호작용을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누가? 탄화수소가. 즉 다른 물질하고 전자 밀도를 주고받을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탄소, 수소라고 하는 것들은 둘 사이 결합 에너지를 조사하면 결합 에너지가 상당히 강해요. 스스로 결합도 강하고 남들에게 전자를 줄 일도 남으로부터 전자를 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탄화수소는 그냥 그대로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 반응성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양초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없죠. 제조일자만 있을 뿐 유통기한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그 탄화수소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반응 중 하나가 바로 연소 되겠습니다. 연소. 나연아 연소 영어로? 진짜? 네, 연소 영어로? 진짜 한다면서? 그래? 예찬 연소 영어로? 분명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뭐로 이게 영어로 combustion이라고 합니다. combustion이라고 해요. 자, 연소란 말은 알죠? 막 불을 싸질른다는 얘기인데 물질적 측면에서는 누구랑 반응하는 게 연소입니까? 바로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연소라고 하죠. 그럼 아시다시피 연소 반응은 되게 부드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까? 격렬하게 일어나는 반응입니까? 연소 반응은 무지하게 격렬하죠. 불 나는 거 알죠? 불 나는 거. 저기 나이나 불 부는 거 알죠? 불 안 붙으면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최근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중에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가 뭐예요? 산불이죠. 산불. 여러분 그 산불이 뭐 산에 불 좀 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산불 나면은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지옥이 열려요. 지옥. 정말 무시무시한 지옥이 벌어집니다. 진짜. 즉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산불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 제대로 붙으면 무시무시한 건데 화재 얘기도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되면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산소랑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하는데 그 반응 자체가 아주 격렬해. 그러면 탄화수소라고 하는 게 반응성이 작지만 연소라는 것 자체가 너무 격렬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적은 탄화수소도 연소는 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식을 써봐라 라는 건데 뭐 어렵진 않죠. 뭐 금방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쓱 보시면 뭐 CH3 CH2 25 CH3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산소가 반응을 하는 건데 이때 보시다시피 여기에 탄소가 몇 개 있어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27개 있고요. 그 다음에 슈슈가 몇 개 있어요? 바로 56개 있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얘가 어디에 포함되냐면 탄소 N개에 수소 2N 더하기 2개에 포함되는 거야. 이런 분자식을 가질 때 우리는 뭐라고 하기도 하죠? 유기 시간에 배웠잖아. 알케인. 알겠죠? 알케인. 그래서 알케인, 그 탄화수 중에 알케인이고 그게 이제 산소랑 반응할 때 어떻게 되느냐인데 뭐 크게 어렵지 않죠. 탄소가 27개니까 27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거고요. 수소가 56개니까 28개의 H2O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수소는 28개에서 총 56개니까 물 분자가 28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때 산소는 짜잔 40일 넣어주시면은 얘네들이랑 뭐 질량 보존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뭐 한 가지 더 언급하래요. 보시다시피 탄소화물의 연소 에너지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환되어 이용됩니다. 탄소화물의 연소 에너지가 각각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어 이용되는 예를 네 가지 쓰시오. 자, 바로 탄소화물의 연소 에너지의 변환. 자, 근데 흔한 것 같은데요. 뭐 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이거 답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일까요? 의외로 답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답하기 이거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일까요? 네 가지나 얘기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알겠죠? 나인이 네 가지 얘기해 보세요. 시작. 네 가지. 이거 한 두세 가지면은 할만한데요. 네 가지나 있어? 이게, 예. 이거 참 네 가지가 없네. 근데 왜 이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자, 네 가지. 자, 떠오르는 거 네 가지. 석탄이나 거기 있어서 어. 어떤 에너지를 변환될까요? 예? 네? 예. 예? 에너지 이름을 같이 말해야 돼요. 네, 그렇죠.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변환된다 이렇게. 에너지 아니 어. 석탄이 전기 에너지로 어. 바꾼다랑 자,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화력 발전이 있을 수 있겠죠. 화력 발전 아시죠? 화력 발전. 화력 발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력 발전. 자, 화력 발전은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연소 반응을 시켜서 바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연소를 할 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화학 에너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터빈을 돌릴 때 그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다시 어떻게 된다?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니까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또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생각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건 뭐 이거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내연기관. 내연기관이 뭐죠? 나연아, 내연기관이 뭐예요? 안에서 연기만 안에서 연기를 만든다. 저 누구냐? 예찬아? 내연기관이 뭐예요? 그렇지. 바로 봐. 자동차 엔진을 뜻합니다. 자, 안에서 연기를 좋은데 내자가 인어는 맞아요. 인어는 맞는데 연자가 연소란 뜻이에요. 연소. 그래서 연기가 만들어지긴 하겠죠. 이게 연소가 되니까. 근데 이제 연기를 만든다기보다는 내부에서 연소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은 엔진이라고 하는 구조물 속으로 연료가 내부로 들어가고 내부에서 연료가 이 연소가 되는 반응이 벌어지는 걸 그런 기계 장치를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무슨 말 알겠죠? 연기를 굳이 훈제하려고? 훈제? 그래.
나 훈제 참치 좋아. 훈제 연어? 좋아. 그래. 그래. 내연기관으로 훈제 연어? 그렇죠. 자, 어쨌건. 자, 그러면 자동차 엔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바로 뭐겠어요? 연소 후 바퀴를 돌리죠? 바로 얘는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녀석이네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연료전지라는 개념이 있죠. 연료전지. 자, 연료전지는 뭡니까? 물질들 사이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바로 만들어내는 물질, 그러니까 기계 장치, 그런 걸 연료전지라고 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쨌거나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이 또한 화학 에너지일 겁니다. 그 화학 에너지를 화력 발전은 어떻게 하냐면요,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걸 전기 에너지로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화학 에너지를 바로 직접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라 기본적인 화력 발전보다 열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화력 발전을 통한 전기 에너지 생성 열 효율은 한 30% 정도라면 이 연료 전지의 열 효율은 50%가 45%에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가 사실은 열 효율 측면에서도 경제적 가치가 있죠. 여하튼 자, 그다음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때요? ATP? 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포도당, 그래서 샨쇼를 반응을 시키면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생명의 호흡. 맞죠? 그래서 이 호흡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ATP가 생성이 되는데,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다? 연소 반응, 일종의 연소 반응. 그래서 연소 반응을 통해서 포도당과 산소 사이에 화학 에너지를 ATP를 만드는 거니까 또 다른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연소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지만 화학 에너지를 필요한 또 다른 화학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죠. 알겠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1번은 몸풀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몸풀기 문제.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건 특별하지 않지만 몸풀기 문제여도 4개 정도 생각하는 건 약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말고 더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지금 당장 내가 생각나는 건 요거고, 뭐 조금 더 생각해서 다른 것들도 한번 좀 뭐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준다. A. 두 번째 이. 촛불. 양초에 불 켜놓은 걸 촛불이라고 하잖아요. 예찬이 혹시 촛불 집회 나가본 적 있어요?
진짜로요? 오이씨. 나 촛불 집회 나가본 적 있어요? 아, 없어요? 여러분 촛불 집회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촛불 집회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왜냐? 최근에 너무 무서운 보고서를 봐가지고요. 무서워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내가 너무 무서운 걸 봐가지고요. 무서워서 하는 말씀인데요. 그럼 예를 들면 촛불 집회를 하잖아요. 뭐 약간 억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촛불 집회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억울한 뭔가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촛불 집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마음으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쪽 진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쪽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좀, 그럼 그쪽에서는 촛불 집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그 문서가 최근 공개가 된 걸 봤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봤는데 탱크 150대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차 있으면 탱크 나와서 막 수백만 명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 보고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촛불 들고 있는데 탱크로 이렇게 밀려고 계획서까지 다 짜놨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촛불도 촛불인데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야?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그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큰일 나죠? 있잖아. 그 탱크에 깔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죠.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 억울한 마음을 나중에 투표로 푸세요, 알겠죠? 투표로, 알겠죠? 투표로 풀고 직접 그냥 이렇게 직접 행동은 이제 또 내가 또 젊은 나이 때면 뭐 직접 나가라 그럴 텐데 내가 또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딸들도 있고 막 그런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 뭐 내 말의 뜻은 알겠죠? 나이는 무섭죠. 그리고 최근에 좀 이렇게 보게 돼가지고 엄청 무서워가지고 큰일 뻔했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랬죠? 아유 참네. 하여튼 그렇다. 네.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anyway, 그래가지고 이 촛불 그래갖고 막 그 보고서 쓴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탱크를 동원하겠다. 그러면 그 탱크를 동원하겠다고 보고서 쓴 사람은 사실은 좋은 보고서예요, 별로 불리한, 좀 안 좋은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좀 그렇게 자기가 그런 보고서를 쓰고 제출한 거 이게 부끄러웠나 봐요. 그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에 잠적했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는 미국 교민들 사이에서 그 사람 잡으면 현상금 준다고 현상금도 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교민들 사이에 그 사람 누군가 이렇게 막 찾고 막 하여튼 뭐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처음 들어봤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네. 그렇게 보고서 작성한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탱크를 동원해서 진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여튼 그렇다. 그 촛불의 연송하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요거 내가 써주는 대로 이렇게 내가 풀어주는 대로 여러분들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촛불 좀 그려볼까요? 촛불 저기 양초. 자, 양초와 같은 이런 재질을 아까도 썼지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왁스라고 하거든요. 혹은 뭐 파라핀이라고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왁스나 파라핀만 있어서 양초가 되나요? 반드시 왁스나 파라핀에는 뭐가 이렇게 쫑 꽂혀 있어요. 이거 없으면 불 안 붙습니다. 그렇지. 버러버러버러버 쪼전 쪼전 이런 식으로다가 심지가 있죠? 심지.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심지의 소재는 뭡니까? 나연아, 심지의 소재가 뭐예요? 천이요. 천? 만? 백? 자. 예찬아, 심지의 소재가 뭡니까? 양초에 붙은 심지의 소재. 는 바로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왜 면이란 말 들어보세요. 면. 이게 방금 누가 천이라고 그랬었는데 이 면이라고 하는 얘를 실로 꼬아서 2차원으로 엮은 걸 천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면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면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직전에 솜이었죠. 그 솜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목화라고 하는 식물에서 오잖아요. 혹시 고려시대 문익점 선생 얘기 안 들어봤어요? 무슨 말 알겠죠? 즉 목화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꽃. 그 꽃이 이 뭐냐면은 번식기 때 씨를 만들고 나서 나머지 탄수화물 부분들을 이렇게 일종의 열매처럼 맺힌 건데 그게 묘하게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면 이런 그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수확을 하다가 꼬아가지고 2차원 면으로 이게 천으로 만든 게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런 원단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다? 식물로부터 온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구조가 뭐예요? 그게 바로 탄수화물이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탄수화물 영어로 뭐라고 해요? 탄수화물 영어로 나연아. 그래서 진짜 알 수 있죠. 그렇죠. 진짜 알죠. 예찬아, 탄수화물 영어로 뭐예요? 바로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자식이 어떤 꼴이냐면 탄소 N개에 H2O M개 이렇게 표현되는 녀석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N과 M은 자연수고요. 그 자연수의 비율에 따라 서로 성격이 다른 탄수화물이 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포도당 분자식 어떻게 돼요? 예찬아, 포도당 분자식 뭐예요? 바로 C6H2O6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포도당도 뭐의 한 종류? 탄수화물의 한 종류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12, 11, 내 기억이 맞다면 12, 11 정도면 그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설탕 같은 게 되는 거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면 정도로 이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으려면 분자량이 상당히 크죠. 이건 이 탄소 수소가 100만 이상, 10만 이상 정도가 되면 이런 식의 거대한 구조물들도 만들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심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면사라고 하죠. 면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식물로부터 유래된 거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탄수화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촛불에 불을 붙이려면 심지만 있어서는 안 되죠. 여기 이제 라이터로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라이트로 딱 불을 붙이면 처음에 뭐부터 벌어진다? 심지의 연소 반응. 그러면 여기에 산소를 반응시켰을 때 뭐가 만들어지는지 쓸 수 있겠어요? 바로 탄소 덕에 CO2가 만들어지고요. 연소했으니 H2O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이 앞에 계수 정리해서 질량 보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탄소 N개니까 여기다가 N개, H2O M개 있으니까 M 쓰고 산소는 어떻게 된다? N개 써주시면 양쪽의 질량 보존이 맞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심지를 구성하는 면사의 분자식, 화학식이 주어지면 그것으로부터 연소 반응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 경우 연소 반응이니까 연소 반응은 차가워지는 반응입니까? 뜨근뜨근해지는 반응입니까? 아니, 내 지금 어려운 말 하는 거야? 자, 저기 예찬아? 지금 이 반응은 차가워지는 반응입니까? 뜨근뜨근해지는 반응입니까? 예찬아. 그렇지. 바로 발열 반응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하고 있는 종이도 뭐의 한 종류입니까? 나연아, 종이도 뭐예요? 탄수화물입니다. 종이 불 지르면은 뜨근뜨근 열 나오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바로 발열 반응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이때의 발열 반응.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심지 일부가 타죠. 그리고 이때의 발열된 에너지가 뭘 할까요? 그 다음 뭐 할까요? 바로 왁스를 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살짝 불꽃이 맺히자마자 요 주변에 액체 파라핀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알겠어요? 나연아, 그 다음 뭐 되죠? 그렇지. 두 번째, 이 액체 파라핀이 어떻게 된다? 심지를 타고 올라가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모세관 현상은 왜 나타나죠? 예찬, 모세관 현상은 왜 나타나죠? 합착력이요? 합착력이 중력보다 강해서. 오, 좋아요. 나연아, 모세관 현상은 왜 나타나죠? 흡착력, 좋아요. 근데 흡착력은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흡착력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보통의 말이고요. 흡착력, 응집력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틀린 건 아닌데 그건 화학의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응집, 모인다 이런 얘기고요. 흡착, 둘러붙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흡착, 응집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건 화학 전문 용어가 아니라고요. 화학의 전문 용어로 모세관 현상은 왜 생겨요? 혹은 물리학적 전문 용어로. 바로 액체의 표면 장력 때문에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관 현상의 근원은 표면 장력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미세 면사와 액체 파라핀 사이에 쌍극자와 유도 쌍극자 간 인력이 나타납니다. 흡착력, 응집력 다 좋은데 그건 화학자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화학자가 원하는 답은 요런 단어들이라고요. 알겠죠? 자, 왜냐? 면사에는 극성 작용기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극성 작용기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액체 파라핀은 극성이 나타날까요? 극성이 잘 안 나타날까요? 이거 아까 앞에서 했었는데. 자, 예를 들면 나이나 파라핀은 극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예찬아, 파라핀은 극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파라핀은 거의 무극성입니다. 왜? 파라핀과 관련된 물질을 뭐라고 불렀어요? 자, 면은 탄수화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파라핀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탄화수소라고 했죠? 탄화수소는 반응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반응성이 작다고 그랬어요? 탄화수소는 반응성이 작다고 했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탄소하고 수소의 전김송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전김송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냐에 관계없이 탄소, 수소 사이의 전자밀도가 그냥 균등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무극성 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조가 뭐가 됐건 무극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말이 물과 기름이 섞인다 안 섞인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극성 작용기가 많은 것으로부터 쌍극자가 유도되잖아요. 그리고 무극성 물질로부터 유도 쌍극자가 유도되잖아요. 뭐 순간 쌍극자, 유발 쌍극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들 사이에도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인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로 작동한다? 이것이 부착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착력이란 말 좋은데 그것보다는 이런 말을 쓰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면장력 현상, 그리고 표면장력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좋은데 뭐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표면장력 현상에 의해서 쌍극자와 유도쌍극자,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부착력이 표면장력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게 바로 모세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녹은 액체 파라핀이 위쪽으로 쭈루룩 따라 올라가는 거죠. 예찬 알겠죠?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3.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액체 파라핀이 만들어지고 슉, 슉. 액체 왁스의 상승. 이유는 표면 장력 때문에.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있잖아.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이나 졸리죠. 우리 나이 너 힘내주세요 하겠죠? 그래 나이. 예찬아 나연아 잠깨 해봐요. 해봐 빨리. 안 돼요? 그럼 뭐 나연아 처자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럼 잠깨 해봐요 빨리. 진짜 그뭐 나이 쿡쿡 자고 막 침 질질 흘리고 이러고 자도 돼요? 응? 성격 이상하네 사람 참. 자 그다음 나연아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바로 봐. 상승한 액체 왁스가 심지 끝 불꽃 주변에서 기화합니다. 기화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기체 왁스가 생성이 되죠. 기체 왁스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있잖아.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져? 나연아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봐. 기체 왁스가 산소와 연소 반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심지가 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심지가 타는 건데 그 심지 주변에 액체 왁스가 끼어 올라 들어와서 그 액체 왁스가 기화가 되고 기체가 된 상태로 연소 반응이 되니까 그 이후에 불꽃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액체 왁스는 연소합니까 안 합니까? 액체 왁스는 연소해요 안 해요? 액체 왁스는 연소하지 못합니다. 왜죠? 액체 왁스는 연소하지 못합니다. 왜죠? 자, 지금 재밌는 건 연소하는 건요. 불이 붙는 건 기체 왁스가 불이 붙는 거지 액체 왁스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알겠죠? 왜 액체 왁스는 불이 붙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액체 왁스에 불이 붙어버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액체 왁스에 불이 붙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불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불꽃이 이렇게 불꽃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액체 왁스가 있잖아요. 여기에 불이 붙으면 여기서부터 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초에서는 불이 양초에 바로 붙어 있어요? 양초에서 떨어진 심지에 붙어 있어요? 불이 심지에 붙죠? 양초에 바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현상적으로 액체 왁스에 불이 붙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액체 왁스에는 불이 붙지 못할까요? 왜 액체 왁스에는 불이 붙지 못할까요? 나연아, 왜 액체 왁스에는 불이 붙지 못할까요? 분자끼리 너무 가까워요. 분자요? 네? 응? 왁스 분자끼리 너무 가까워요. 아, 가까워요? 응. 봐. 혹시 초등학교 어렸을 때 소방 안전교육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학교에 소방관 아저씨 혹은 소방관 선생님 오셔가지고 소방 안전교육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불의 3요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불이 성립되는 조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불이 나죠. 바로 뭐예요? 첫 번째가 불의 3요소, 탈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 예찬은 뭐가 필요하죠? 바로 온도도 필요하죠. 온도. 그 다음 마지막. 이거 없으면 불 안 붙잖아요. 나 불에서 마지막 하나 뭐 있어요? 산소요, 산소. 산소. 그리고 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액체 왁스에는 불이 안 붙어요? 봐. O2가 섞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액체 왁스에 산소 기체가 섞여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뜨거우니까요. 뜨거우니까. 여러분, 뜨거우면 기체는 액체에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기체는 액체 안 녹죠. 그래서 탄산음료 뜨겁게 방치하면 안에 들어있는 탄산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액체 왁스는 뜨끈뜨끈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소 기체가 직접 녹아들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불의 3요소에서 O2가 없기 때문에 액체 왁스는 불이 붙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기체 왁스는 기체니까 O2와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기체니까 이건 뭐 어디에 용해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기체니까 잘 섞이겠지. 그리고 어떻게 된다?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이미 심지의 연소에 의해서 충분히 뭐하기 때문에, 심지의 연소에 의해서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잘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촛불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심지는 더 이상 타지 않죠. 그래서 초반에 심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일 그때만 심지가 살짝 타고요. 끝만 살짝 타고 드디어 액체 파라핀이 심지를 따라 올라와서 기체 파라핀이 연소가 되기 시작하면 기체 파라핀이 연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심지가 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심지 끝만 새카맣게 그을리고 밑쪽은 어떻게 돼요? 하얀색 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진짜 촛불 하나 타는 걸로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렇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열린 공간에서는 촛불의 크기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충분히 연소가 시작돼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되면 이압하고 촛불의 크기가 유지가 될 겁니다. 왜 저 촛불 크기가 유지되죠? 생각해봐요. 촛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딱 도달하면 촛불의 크기가 계속 커져요. 그 크기를 유지해요. 어떻게 돼요? 예찬은 어떻게 돼요? 아니, 예찬이 집회에도 나가봤다면서, 어? 촛불 집회 탁 나가는데 갑자기 촛불이 가만히 있다가 우와 커져가지고 뭐 사람 머리카락 다 타고 막 그래요? 어떻게 돼요? 나연아, 그 양초에 불 붙여봤죠? 왜 크기가 유지돼요? 왜 유지돼요? 왜 유지돼요? 놀랍게도 이걸 발표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된다고, 교수들 앞에서. 나는 왜 유지돼요? 심지를 타고 올라오는 어. 속도가 어.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는 모세관 현상에 의해 상승하는 액체 파라핀의 상승 속력이 거의 변함없겠죠. 왜죠? 왜일까요? 모세관 현상이 상승하는 액체 파라핀의 상승 속력이 왜 거의 일정할까요? 방금 나연이가 그 얘기 했거든요. 나연은 왜 일정하죠? 왜 일정하죠? 왜 일정하죠? 자, 여러분은 혹은 화학 2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능 화학 2 문제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르. 무르 알죠? 무르. 무르에 유리관을 요런 유리관과 요런 유리관을 이렇게 꽂아 놓았어요. 그럼 여기서 모세관 현상 생기는 거 알죠? 그럼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어느 쪽이 물 기능이 더 높게 치솟습니까? 어느 쪽이? 얇은 애가 더 높게 치솟죠? 넓은 애가 좀 낮게 치솟죠? 예상 기억나요? 수능화학 2에도 저런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관이 좁을수록 물기둥이 높게 치솟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진의 미세 면사 사이의 틈이 변하겠어요? 특별히 변할 리가 없겠어요. 특별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미 공장에서 면 꼬아가지고 실 꽂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실 꽂아 놓은 안에 아주 가는 미세 면사 사이의 틈과 틈이 그 크기가 막 들락날락 저 실 안에 그 틈이 막 들락날락 막 변해요.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아니, 여기 보면은 이게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면 실이 꼬여 있잖아요. 그 꼬여 있는 실과 실 사이의 틈이 막 변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해진 굵기에 액체가 올라오는 정도가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료가 공급되는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요소는 뭘까요? 또 하나 요소는 뭘까요? 불의 3요소를 생각해 보라고요. 불의 3요소. 불의 3요소로 마지막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괜찮아. 바로 연소해서 없어지는 산소. 자, 연소 반응하면 산소는 남아있어요? 산소는 없어져요? 연소 반응하면. 예찬아. 없어지는 거 맞죠? 연소해서 없어지는 산소와 확산을 통해 공급되는 산소 사이에 균형이 나타나겠죠. 연소 반응을 통해서 없어지는 산소의 반응 속도하고요. 확산을 통해서 공급되는 속도가 산소 입장에서는 같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느 선과 균형, 어느 선에서 균형을 이루겠죠. 그리고 그 균형을 이루는 만큼 불꽃의 크기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산소를 차단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불꽃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유지되어 커져요? 어떻게 돼요? 산소를 차단하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말을 써도 좋겠네요. 연소에서 없어지는 산소, 다른 말로 하면 연소 반응 속도요. 고교 교과 과정에서 화학 반응 속도 나오죠. 그 화학 반응 속도와 물리적으로 확산을 통해 공급되는 산소의 속도가 어느 선에서 균형을 이룰 거고
그 균형을 이룬 것만큼의 크기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지 몰랐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